자, 오늘은 학습지 53에서 54페이지에 있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다들 학습지 준비하시고요. 일단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자, 54페이지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 문제 3번을 가지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 내용 이제 1차 연립 1차 부등식 내용을 다뤘었죠. 자, 그 문제를 잠깐 다루면서 잠깐 복습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이렇게 1차 부등식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연립 부등식을 풀어라 또는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이 뜻은 자, 1번과 2번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그 두 부등식의 공통된 부분을 수직선을 이용해서 찾아줬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대로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일식을 한번 풀어보면, 자, 일식을 풀면 이렇게 나오죠. 바로가 되겠네요. 암산되겠죠? 자, x는 4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식을 풀면 좀 계산이 들어가니까, 자, 2x에 6x를 뺐습니다. 자, x는 전부 좌변으로 이항하고요. 나머지는 자, 우변으로 넘기도록 합시다. 그래서 9에서 5를 빼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게 되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요.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죠. 물론 수직선을 그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연습이 된 애들은 바로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런데 수직선을 좀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자, 수직선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고요. 1번식에서는 이제 x가 4보다 작다 그랬죠. 그래서 4보다 작다인데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원으로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검게 칠합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찾아줬더니, 자, 공통된 부분이 어디다? 자, 마이너스 1과 4. 이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연립부등식 문제긴 한데, 자, 이렇게 연속으로 세 개의 어떤 식들이 주어져 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두 개로 나눠서 푼다. 그래서 얘는 2x-4는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3x-5.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쓰라 그랬죠. 자, 이거 순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 잘 기억하셔서, 예를 들어서 AU, B, C의 관계인데, 지금 선생님이 앞에 두 개 거랑 뒤에 두 개 거를 묶었는데, 자, A, B, 그 다음에 뭐 B, C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A에서 B, 그 다음에 A에서 C, 자, 이렇게 풀면 문제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왜? B와 C의 관계가 대소관계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조심해야 된다. 안 된다. 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놈을 1식, 요 놈을 2식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1식을 풀면, 자, 1식, x, 그 다음에 5보다 작다 바로 나오고요. 2식은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래서 x는 얼마다? 부등호가 바뀌고요. 3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수직선으로 표현해 보면 5보다 작다,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공통 부분 나오는 거 보이죠. 5.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겁시다?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자, 이렇게 이제 저번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체크 한번 해봤고요. 자, 오늘 이제 배울 내용 들어갈게요. 자, 학습지 가장 앞에 있는 내용인데,
일단 이제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절대값의 좀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절대값 부등식,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등식 문제를 해결할 때 쌤이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하나는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좀 빨리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 정의를 좀 이용하기 약간 곤란한데 절대값을 이제 벗기는 방법, 절대값을 없애고 문제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1차 부등식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서 푸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정의부터 잠깐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별로 하나씩 체크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53페이지 저 위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 내용 잠깐 들어가기 전에 절대값이 뭔지를 잠깐 체크하고 갑시다. 자, 우리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수직선 여기 원점이라고 합시다. 원점. 자, 보통 우리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요. 절대값 이렇게 씌우잖아. 자, 이 x 대신에 선생님이 한번 2를 집어넣어 볼게요. 절대값 2. 자, 이거는 우리 다 알고 있죠? 얼마인가요? 뭐 2라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에다 절대값을 씌웠어요. 뭐 얼마일까요?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이것도 마찬가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부호를 바꿔버려 라고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바로 원점에서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2잖아. 2를 딱 체크를 해요. 그러면 바로 요 0에서 2까지의 거리, 그 값이 얼마다? 바로 2라는 거죠. 거리가. 다시 하나 더. 자, 마이너스 좌표 찍을게요. 수직선이 마이너스 지금 왼쪽이 있겠죠. 원점의 왼쪽. 마찬가지. 자, 원점에서 마이너스 2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얼마다? 거리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값이란 기호를 통해서 이 거리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그렇다면 자, 요 절대값 x가 2라는 말은 뭔 말일까요? 2라는 말. 바로 원점에서의 거리가 얼마인 것? 2인 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앞에서 구했지만 원점에서의 거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거리가 2인 것, 왼쪽으로 거리가 2인 것 찾아봤더니 얼마다? 2하고 마이너스 2밖에 없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바로 절대값 x는 2를 만족하는 x의 값은 뭐가 있다? 자, 왼쪽으로 마이너스 2, 오른쪽으로 플러스 2.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부등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보세요. 자, 2번 보세요. 2번. 자,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보다 작아. 즉, 원점에서의 거리가 2보다 작대요. 그러면 원점에서의 거리가 2인 점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2, 요 2인데, 이 거리가 지금 2란 말이에요. 거리가 2. 거리가 2인데, 2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그 점들이 다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요 2보다 작은, 자,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하는 부분 보이죠? 자, 요 안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럼 결론은 이 x라는 좌표, 요 수직선 위에 있는 이 점의 좌표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빗금친 이 사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절대값 x, 즉 원점에서의 거리가 2보다 작아진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x의 의미를 원래 정의대로 어떻게 한다? 원점에서의 거리의 어떤 그 개념으로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A가 양수라고 할 때 절대값의 뜻에 따라 다음이 성립한대요. 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아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그러면 어떤 게 성립할까요? 자, 수직선으로 그리면, 자, 이게 원점이에요. 원점. 자, 원점인데, 원점에서의 거리가 A보다 작대요. 그러면, 자, 플러스 A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A가 있을 것인데 바로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요 사이에. 근데 A는 포함이 안 되니까
동그라미 치고요. 자, 그러니까 A는 어떤다? X는, 자, X는 바로 얼마 사이?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은 이 범위 안에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절대값 X가 A보다 크대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냐면, 자, 마이너스 A가 있고 플러스 A가 있고 가운데 원점이 있어요. 자, 원점에서의 거리가 A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A는 포함이 안 되니까, 자, 요렇게 요 점에 위치해 있을 때, 비금치 부분에 있을 때, 원점에서의 거리가 A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 식으로 표현하면, X는 마이너스 A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는, X는 또 뭐보다 커야 되겠어요? A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사실은 좀 외워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어쨌든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고요.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a보다는 더 작고 그 다음에 a보다는 크다. 즉 선생님이 지금 그린 자, 이 수직선을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 유형 포인트는 바로 정의를 이용해서 수직선상의 원점에서의 거리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풀면 조금 더 수월하게 빨리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예제 4번. 예제 4번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1번 보시면 절대값 A가 자,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4보다 한번 작다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해를 어떻게 구했나요? 마이너스 4. 원점에서의 거리가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다 그랬죠. 좌표가 원점에서의 거리가 4보다 작다는 말은, 자, 그러면 이 가운데 x-1을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오면, 자, 얘는 x-2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고, 자, 각 항마다 왼쪽, 오른쪽, 가운데다가 얼마를 더하냐면 전부 2씩 한번 더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2, 그 다음에 4 더하기 2.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이런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x-2라는 걸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a로 치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위에 있는 성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아까 위에서 배웠던 거, 자, 절대값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잠시만요. 자, 크거나 같다고 생각해 보면 얘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자, 원점에서의 거리가 5보다 큰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있는 값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자, 2x-3이 마이너스 5보다 자, 작거나 같고 또는 2x-3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항에서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해서 보면 x 좌표를 구하면 자, 마이너스 1보다 그 다음에 4보다 자, 이 범위에 해당되는 이제 방정식 글이 나오게 돼요. 자, 풀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유형은 뭐 한다? 바로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시간 잠깐 드릴 거니까 요건 계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문제 4번에 1, 2, 3, 4번 대략 한 2분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분 정도의 시간 드립니다. 시작.
자, 다 푸셨죠? 자, 쌤이랑 같이 한번 빨리 봐봅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포인트가 되는 게 이렇게 절대값이 나와 있고 이렇게 상수가 나와 있는 경우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등호만 일단 동그라미 쳐놓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1번. 자, 절대값 x 플러스 3이 7보다 작대요. 7보다 작다라는 것은 원점에서의 거리가 7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7과 7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7보다는 작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양쪽에다가 3을 빼요. 3을 빼면 가운데는 x만 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을 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4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바로 풀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 2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x-6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 x-6은 2보다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죠? 저거 뺄게요. 자, 그러면 바로 정리하면 x는 4보다 작거나 x는 8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마찬가지 두 번째 문제도 자, 이게 등호 들어가 있는 이제는 3보다 작거나 같고요. 여기는 5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똑같은 패턴이죠. 그러면 2x-1은 뭐한다? 사이 값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양쪽이 전부 다 2를 더하게 되면 가운데 2x 남고요. 그 다음에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게 4가 되고, 그 다음에 자, x만 남으려면 2로 나눠야 되겠죠. 2로 다 나누면 마이너스 1에 2. 자, 이렇게 이제 해를 하나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자, 5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뭐 한다?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지금 풀었던 유형들은 뭐냐면 바로 절대값의 정의, 즉 절대값 안에 있는 요 값이 수직선 위에 좌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절대값 원점에서의 거리가 어떤 특정한 상수보다 작거나 또는 어떤 상수보다 크거나, 자, 그거를 수직선 상에서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절대값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제 5번처럼. 자, 이제 그런 경우는 앞에서 이제 정의를 단순하게 이용해서 원점에서의 거리 개념으로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요. 절대값은 무조건 벗겨내야지만 없애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대값을 기호로 없애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그다음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모 몇 가지 해주면 좋은데요. 자, 우리 이런 절대값을 봅시다. 자, 이 절대값을 풀고 싶어요. 절대값을 없애버리고 싶어. 자,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다시 말하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커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절대값 안에 2가 들어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그냥 2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바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a로 나온다. a로. 그런데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0보다 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자, 0보다 뭐하는 경우 있습니까? 작은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2로 나와요. 자, 그 말은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뭘로 나온 겁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에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2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여기서 바로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절대값을 풀어내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값에 바로 0보다 큰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큰 경우는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는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조금 응용해서 자, 그렇다면 이런 거 봅시다. x 마이너스 a. 자,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큰 경우가 있고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뭐보다 크다? a보다 크거나 같다고 합시다.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당연히 x-a가 0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그냥 x-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반대로 x가 a보다 작다고 합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자, x-a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은 x가 a보다 작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음수니까, 안에 있는 값이 음수니까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앞에 했던 것처럼 바로 뭘 붙여 나온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는데 자, 결론은 이 작업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약간 요령 있게 할 건데 자, 다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자, 절대값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 절대값 x는 두 가지 쪼갤 수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걸 찾았죠. 이렇게 0 되는 거. 자, x가 얼마일 때? 0일 때죠. 그래서 0보다 클 때하고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나눌 거야. 그럼 0보다 클 때는 그냥 이렇게 x로 나올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자, 얘는 뭐가 된다? 요 값이 0보다 크다는 말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을 때 두 가지 범위로 나뉘는 거고 x가 3보다 클 때는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고 x가 3보다 작아버리면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영역을 쪼개는데 보세요. 어떻게 쪼개지냐면 범위가 0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자, x가 0보다 크면서 3보다 작을 때. 자,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x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사실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영역 나눠서 풀 건데, 자, 이렇게 매번 요 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러분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풀기를 원하냐면 이렇게 풀기를 원해요. 자, 갑니다. 자, 일단은 어떤 작업부터 하냐면 자, 다시 지울게요.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값들이 0이 되는 값들을 일단 찾아내요. 자, x가 얼마일 때 0이 돼요? x가 0일 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3이 0이 될 때는 x가 얼마예요? 3이 될 때요. 3. 자, 왜 0일 때 찾냐? 0보다 작아지면 음수고 0보다 커지면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x값을 기준으로 0보다 작아지는 경우, 큰 경우 나누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이 수직선을 긋고요. 0, 그 다음에 3이나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세 가지 영역을 표시할 건데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0과 3 사이일 때, 0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써놓고 이 값들이 두 개 나뉠 거 아니야. 하나는 x,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뉠 거잖아요. 자,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할게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x라고 쓰고요. x. 그 다음 아래 것도 마찬가지. x 마이너스 3이라 쓰고 실제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0보다 작은 범위, 0보다 이 작은 범위 안에서는 자, x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x는 당연히 음수죠. 음수. 그 다음에 x-3도 마찬가지. 음수가 나오겠죠.
뭐 모르겠으면 마이너스 1, 0보다 작은 값 중에서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 보세요. 대입해보면 음수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0과 3 사이일 때는 x는 뭐가 되냐면 바로 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에 3보다 크면 당연히 플러스죠. 그러니까 x는 바로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x-3은 0과 3 사이에 있을 때도 여기다가 대충 2를 대입해봐요. 2를 대입해봐도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음수고 즉 어떤 점을 기준이냐면 3을 기준으로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왜 세 개 영역으로 이렇게 쪼개서 이야기를 하냐면 자,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나왔단 말이에요. 부가 같죠? 그 다음에 0과 3 사이에서는 x는 플러스고 그 다음에 x-3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 다음에 3보다 커버리면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냐면 바로 절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는 x값들을 이렇게 수직선에 나열을 해놔요.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이렇게 몇 가지 영역? 하나, 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놓고 절대값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 뜻이에요. 왜? 부호에 따라서 절대값이 풀어지잖아요.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호들이 변화되는 게 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보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절대값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봐. 자, 선생님이 절대값 몇 개 만들었나요? 3개입니다. 3개. 3개면 자, 이렇게 하겠죠. 0, 1, 2. 자, 그러면 이 영역이 이렇게 하나, 둘,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영역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3개를 써놓고 부호를 잠깐 빨리 생각을 해보면 자, 0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음수가 나와요. 근데 0과 1 사이일 때는 자, 이제 x는 전부 다 플러스가 나오겠죠. 0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x-1은 2를 기준으로 자,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고 1보다 크면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x-2는 2를 기준으로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가 돼요. 자,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총 이 절대값을 푸는 유형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문제가 여러 가지 더해지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한다? 0이 되는 값들을 일단은 점을 찍어 놓고 그 점 찍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개짜리, 4개짜리 충분히 여러분 풀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1차식인 경우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차식이나 3차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따로 그래프를 통해서 또 한번 다뤄볼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일단 이 내용들은 자, 메모 다 했다고 가정하고 지우고 다시 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뭐부터 하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값들이 이제 0이 되게 되는 값들을 먼저 찾는 거죠. 첫 번째는 x가 0일 때, 두 번째는 x가 3일 때,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고, 자, 0을 찾는 이유는 0보다 작으면 음수, 0보다 크면 양수가 돼서 절대값을 이제 풀고 나올 때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붙여 나오고 양수일 때는 그대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0이 되는 점들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자, 0보다 작을 때와 0과 3 사이일 때,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x가 0보다는 크거나 0 같고, 3보다는 작을 때, 세 번째는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등호를 이렇게 썼잖아요. 등호. 이 등호는 시수 전체 범위 안에서 설명하는 거라서 실제로 여기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위에다가. 여기 안 쓰지 말고, 아래를 쓰지 말고.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쓸 때 보통 x값의 범위에서 x값보다 작은 값, 작거나 같은 값에다가 등호를 써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해주는 게 나중에 정리할 때 편하니까 이렇게 습관 들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계속 문제 들어가면 x가 작으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첫 번째 절대값 x는 0보다 작으니까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x로 나오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뭘로 나오냐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와요. 자, 만약에 여러분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0보다 작은 값 중에서 대표적인 값들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한번 직접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음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7보다 작다. 자,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x는 어떻게 나오냐면 x는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죠. 정리하시면.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x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 하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건과 그 다음에 이 나온 결론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자, 0보다 원래 작은 범위 안에 생각했더니 실제 해를 구해보니까 어쩐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이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요런 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놈이 진짜 해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0 이상 3 미만일 때 그러면 0 이상이니까 첫 번째 절대값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값을 모르겠다 그러면 x에 2를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하나는 앞에 거는 양수, 뒤에 거는 음수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x로 나오고 뒤에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x랑 마이너스 소거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계산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보다 7이 항상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조건 참이에요. x값 상관없이. 그 말은 처음에 조건을 줬던 거 0에서 3 사이에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성립한다. 참이다. 이게 방정식 근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 조건. 자, 요게 바로 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범위 안에서의 근이 나온 거고요. 세 번째는 x가 3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가 돼서 이렇게 둘 다 플러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x는 자,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로 씁시다. 수직선 안 해도 되겠죠. 자,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는 결론이 나와요. 자, 앞에 이 조건과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3 이상이면서 5 이하여야 되니까 자, 이렇게 조건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푼 상태에서 세 가지 값을 이제 해를 구했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써놓으면 조금 여러분들 답이 이렇게 한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서 얘네들이 진짜로 실이 근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인데 마이너스 2는 포함 시커멓게, 그 다음에 0은 빵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두 번째는 0에 3까지예요. 0 포함, 그 다음에 3은 빵꾸,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3 포함, 그 다음에 5도 포함이에요. 자, 이렇게 해 영역을 다 표시해 봤더니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0도 3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자, 마이너스 2에서 5까지라는 범위가 나와서 이렇게 시가 되는 거죠. 해가. 자, x는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영역으로 실제 구해서 다르게 해들이 구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직선에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범위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습 삼아서 문제 5번도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5번은 1번.
이것도 처음에 어떻게 하자. 자, 일단은 얘네들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준다. 그러면 0과 2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표시할 거다. 선생님이 첫 번째 그린 이 수직선의 의미는 그냥 세 가지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를 그냥 그렸을 뿐이고요. 자, 그러면 x는 0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과 2,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가 2 이상,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를 구하면 0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가 돼요. 숫자를 적당히 대입해도 돼요. 마이너스 1 같은 거.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자, 요거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 자, 그러면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게 돼요. 자, 요 놈을 표시하기,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앞에 요 놈과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직선의 표현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1, 0인데 0보다 작은 범위였는데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근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부분 마이너스 1은 포함이고, 자, 그래서 나온 근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에서 풀어보면 0과 2 사이니까 앞에 끈은 이렇게 플러스로 나와요. 근데 뒤에 끈은 음수죠. 그래서 정리하면 2는 4. 아까랑 똑같네요. 예제랑. 자, 그러니까 항상 참이 되는 거죠. 4가 2보다 항상 크니까. 그 말은 요 범위 안에서는, 이 두 번째 범위 안에서는 항상 참이더라. 그러니까 요게 근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요놈이.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근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x가 2 이상이면, 자, 둘 다 이렇게 양수가 돼서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이렇게 플러스 부호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정리하면 x는 3 이하가 돼요. 그러면 첫 번째 x는 2 이상, 그 다음에 3 이하가 되는 거니까, 자, x는 얼마다? x는 2 이상 3 이하가 됨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방법. 자, 수직선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마이너스 1에서 0. 그래서 빵꾸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에서 2. 0에서 0이 포함이죠. 0에서 그 다음에 2. 2는 포함하지 않죠. 그 다음 세 번째는 2에서 3. 자, 이것도 하다 보니까 0과 2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얼마까지다? 3까지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풀 시간을 주면서 숙제를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5-2번 5-2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그 중단원 마무리 4번에 2번 문제랑 그 다음에 대단원 평가 문제 대평 18번, 요 문제들이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절대값 2개짜리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지금 풀어 보시고요. 남은 시간 동안.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는 시간 동안은 다 푸시고 다 해결하신 분들은 카톡에다가 캡처해서 업로드 하시는데, 오늘은 53페이지만 업로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